안녕하세요. 차량노랑입니다. 얼마 전 신형 아반떼 이야기를 다뤘을 때 댓글을 보면서 가장 많이 눈에 들어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반떼가 이 가격이면 그냥 쏘나타 사지. 사실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반떼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회초년생의 첫 차,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국산 준중형 세단, 그리고 쏘나타보다 한 체급 아래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차. 그런데 이번 신형 아반떼는 가격표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가솔린 인스퍼레이션만 해도 3천만 원을 넘어가고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전 기준으로 3,69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옵션까지 추가하면 세제 혜택 적용 전 가격표 기준으로는 4천만 원을 넘어가는 아반떼도 만들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아반떼에 3천만 원을 쓸 거면 쏘나타를 사지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반떼에 4천만 원을 쓸 거면 쏘나타를 사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이 시작되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형 아반떼의 계약 첫날 실적 무려 1만 1,094대, 2020년 7세대 아반떼가 기록했던 첫날 1만 58대를 넘어 역대 아반떼 사상 가장 높은 첫날 계약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했는데 역대 최고, SUV가 대세라고 했는데 역대 최고, 그 돈이면 쏘나타 산다고 했는데 역대 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사람들이 가격을 모르고 계약한 것도 아닐 텐데 왜 굳이 이 돈을 주고 신형 아반떼를 선택한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날 계약 1만 1,094대보다 저는 오히려 더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52%입니다. 첫날 계약자의 절반이 넘는 52%가 가장 비싼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했습니다. 모던이 24%, 프리미엄이 24%였으니까 나머지 두 트림을 합친 것보다 인스퍼레이션 하나의 선택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가솔린 2.0 인스퍼레이션 가격이 얼마냐? 3,152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옵션 넣기 전입니다. 가솔린 2.0은 모던이 2,398만 원부터 시작하고 프리미엄이 2,771만 원, 인스퍼레이션이 3,15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약자 절반 이상은 아반떼니까 최대한 싸게 사야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아반떼를 살 거면 좋은 걸로 사겠다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아반떼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보면 또 재미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첫날 계약자의 27.5%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습니다. 4명 중 1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제 혜택 적용 전 기준으로 모던 3,042만원, 프리미엄 3,361만원, 인스퍼레이션은 3,699만원. 여기에 옵션을 추가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혜택 적용 전 기준으로 4천만원을 넘어가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공개된 하이브리드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전 가격입니다. 친환경차 고시가 완료되고 세제 혜택이 적용되면 실제 판매 가격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하이브리드 풀옵션 실구매가가 무조건 4천만 원이 넘는다 라고 말하면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 적용 전 가격표에서 아반떼가 4천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전 아반떼를 생각하면 상당히 낯선 광경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격표를 본 상태에서도 첫날 계약자의 27.5%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봐야 합니다. 아반떼가 비싸졌는데도 팔린 게 아니라 비싸졌음에도 소비자가 돈을 낼 만한 이유가 생긴 건 아닐까요? 물론 이번 아반떼가 모든 면에서 좋아진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아반떼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 아쉬운 변화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엔진입니다. 기존 아반떼의 대표 파워트레인이었던 1.6 가솔린이 사라지고 2.0 가솔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형 라인업에서는 LPG 모델도 빠졌습니다. 결국 현재 일반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2.0 가솔린과 1.6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왜 아쉽냐면 아반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부담 없는 유지비였기 때문입니다. 1.6에서 2.0으로 배기량이 올라가면 자동차세 부담부터 커집니다. 우리나라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2.0 가솔린은 기존 1.6보다 매년 자동차세를 더 내야 합니다. 한 번 내는 돈은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를 5년, 10년 타면 결국 누적되는 유지비입니다. LPG가 사라진 것도 유지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비자에게는 분명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반떼는 무조건 싸고 유지하기 편한 국민 준중형차라는 기존 공식에서 조금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단순히 엔진만 키우고 가격만 올린 건 아닙니다. 2.0 가솔린은 최고 출력 149마력, 최대 토크 18.3kg 포스미터를 냅니다. 기존 1.6 가솔린보다 출력도 올라갔습니다. 복합연비 역시 최고 14.3kg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서는 손해지만 실제로 차를 운전했을 때 기존 1.6에서 아쉬웠던 출력 부분은 보완한 셈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차 자체도 커졌습니다. 신형 아반떼의 전장은 4,765, 전폭 1,855, 휠베이스 2,750입니다. 현대차도 이번 신형 아반떼의 차체가 과거 중형 세단 수준으로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최대 479리터입니다. 결국 이름은 여전히 준중형 아반떼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는 차는 과거의 작은 준중형 세단과는 많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소비자들이 왜 굳이 쏘나타가 아니라 아반떼를 선택했는지 첫 번째 이유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반떼 정도 크기면 충분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혼자 출퇴근하는 사람, 부부 둘이 주로 타는 사람,
아이 한 명 정도 있는 가정, 대부분 시내에서 운전하는 사람, 이런 소비자에게는 차가 더 큰 게 무조건 장점만은 아닙니다. 주차할 때 부담스럽고 좁은 골목에서는 불편하고 차체가 커진 만큼 내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도 생깁니다. 소나타와 비교하면 전장은 14.5cm 짧지만 놀랍게도 전폭 차이는 단 5mm입니다. 휠베이스도 소나타보다 9cm 짧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반떼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작고 아담한 준중형 차와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차급은 준중형이지만 폭만 놓고 보면 사실상 소나타와 거의 같은 차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차급 하나를 올리기보다 충분히 커진 아반떼에 최신 옵션을 더 넣는 선택도 가능해진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옵션입니다. 이번 아반떼 기본형을 보면 예전 우리가 생각하던 깡통 아반떼와는 많이 다릅니다. 기본형인 모던부터 플레우스 커넥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0에어백, 페달호 조작 안전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2,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워크 어웨이락 같은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398만원짜리 기본형을 사더라도 예전처럼 아무것도 없는 깡통 아반떼를 사는 느낌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부터는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가 기본 적용되고 인스퍼레이션으로 올라가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등도 기본 적용됩니다. 첫날 인스퍼레이션 선택률이 52%였다는 점과 함께 볼만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선택 사양까지 넣으면 디지털 키, 빌트인 캠, 주차 관련 기능, 고급 오디오, 선루프 등 실제로 매일 체감할 만한 옵션을 상당히 많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같은 3천만원대 예산으로 한 체급 높은 소나타를 살 것인가, 아니면 차는 조금 작더라도 내가 원하는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간 최신 아반떼를 살 것인가. 여기서 실제 소나타 가격을 보면 왜 댓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이해됩니다. 현재 소나타 DH는 현대차 공식 가격 기준 2,866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반떼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3,152만원이면 이미 소나타 기본 가격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넘는 아반떼 살 거면 소나타 사지 라는 이야기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까지 가면 가격 겹침은 더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달라진 겁니다. 뒷좌석에 가족을 자주 태우고 더 넓은 공간과 중형 세단의 여유를 원한다면 저도 소나타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급에서 오는 장점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완전 신차라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를 실제로 사려고 보면 이게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소나타가 한 체급 높은 차라는 걸 알아도 한쪽에는 출시된 지 시간이 지난 모델이 있고 한쪽에는 막 풀체인지된 신형이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실내, 인포테인먼트, 안전장비 각종 소프트웨어 기능까지 최신 세대라는 느낌이 확실히 난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차급보다 신차의 상품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차를 5년, 7년, 10년 타려고 산다면 기왕이면 지금 막 나온 차를 사자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27.5%도 저는 비슷한 이유라고 봅니다. 단순히 기름값만 아끼려고 비싼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다고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신형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합산 최고 출력 157마력, 최대 토크 27.0kg 포스미터로 성능도 개선됐습니다. 현대차 자체 측정 기준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성능도 개선됐고 80에서 120km/h 추월 가속 역시 개선됐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3.0, 정차 상태에서 일정 시간 엔진을 켜지 않고 공조와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 모드 같은 기능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이브리드는 기름 조금 덜 먹는 아반떼가 아니라 연비와 성능, 정숙성, 편의성을 함께 원하는 소비자를 노리는 상품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면 차는 언제 받는데? 현대차는 가솔린 2.0 모델을 먼저 고객에게 인도하고 하이브리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가 완료된 뒤 세제 혜택 적용 가격을 확정하고 출고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솔린 2.0은 8월 말부터 첫 고객 인도가 시작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첫날에만 1만 1천 대 넘게 계약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계약하는 사람이 정확히 언제 받을지는 계약 순번과 트림 옵션 생산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는 최종 세제 혜택 적용 가격과 출고 일정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날 1만 1천 대면 신형 아반떼의 성공은 이미 결정된 걸까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첫날과 실제 장기 판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풀체인지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계약 시작과 동시에 몰렸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차가 나오자마자 계약하는 사람들은 차에 관심이 많고 최신 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위 트림과 옵션에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인스퍼레이션 52%가 몇 달 뒤에도 유지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초기 대기 수요가 빠지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도 인스퍼레이션 비율이 계속 높다면 그때는 정말 아반떼를 사는 이유가 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27.5%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가격이 공개되고 실제 공인 연비가 나오고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해서 실제 오너들의 평가까지 쌓였을 때 하이브리드 선택 비중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지 아니면 그래도 아반떼의 이도는 부담스럽다 면서 내려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소나타 판매량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신형 아반떼가 단순히 기존 아반떼 구매자를 끌어오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실제로 소나타를 고민하던 소비자까지 아래 차급으로 끌어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앞으로 몇 달 동안 아반떼의 인스퍼레이션 비중은 높게 유지되고 신형 아반떼 판매량은 크게 올라가는데 동시에 소나타 판매량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때는 정말 아반떼가 소나타의 시장까지 일부 먹기 시작했다 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계약 결과를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차를 평가하는 기준과 실제로 내 돈을 내고 차를 사는 사람의 기준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3천만 원이면 소나타, 4천만 원이면 아반떼를 왜 사? 차급과 가격만 놓고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첫날 계약 결과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아반떼를 단순히 싸서 사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 첫날 11,094대, 역대 최고 기록. 그리고 그중 52%가 가장 비싼 인스퍼레이션, 하이브리드도 27.5%. 만약 사람들이 아반떼를 오직 가격 때문에 선택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소나타 살 돈이 없으니까 아반떼였다면 지금은 소나타를 살 수 있지만 나는 아반떼가 더 맞으니까 아반떼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직 첫날 기준 데이터입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앞으로 9월에서 10월 실제 판매 및 출고량입니다. 여러분에게 3천만 원대 중후반의 예산이 있다면 최신 옵션을 갖춘 신형 아반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옵션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한 체급 위인 소나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에도 재미있는 차 이야기로 만나요. 차 얘기 같이 해요. 차랑너랑이었습니다.